오늘은 6-2 원과 부채꼴 원과 부채꼴. 부채꼴이란 말은 초등학교 때 안 배우나요? 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원이란 말은 초등학교 때 배우죠. 네. 원이 뭔데요?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부분으로 이런. 읽는구나 그냥. 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한 점. 콤파스로 원을 그리는 걸 상상하면 될 건데요. 콤파스 바늘을 콕 찍는 곳이죠. 그렇죠? 바늘을 콕 찍는 곳. 그리고 콤파스를 요만큼 벌려서, 그렇죠? 요 벌린 길이를 유지하면서 연필로 해당되는 도형, 왜 이러냐? 도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온 도형이 원이다. 그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해가요? 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러니까 콤파스 바늘 찍는 곳, 콤파스 벌린 길이 유지.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바늘 찍은 곳, 여기쯤 되려나? 바늘을 찍은 곳, 여기를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 부르고요. 콤파스를 벌린 그 길이, 콤파스 바늘부터 연필까지의 길이, 중심부터 이 원, 요 선까지의 길이, 반지름. 요 길이 값을 우리가 반지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원 마지막 가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것도 배울 거고요. 그것도 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전까지만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원이라면은 여기에 이제 몇 개를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요 원을 그린 이 선을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요? 이 선 자체를? 아닌데. 호. 거기에는 안 나오나 봐요. 호 아니에요? 호. 이거를 보통 원주라고 불러요. 원주. 아, 맞아. 원주. 알아. 이 원을 그린 이 곡선 자체를 보통 원주라고 부르고요. 또 원주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러면 이제 이 원 한 바퀴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주의 길이 하면은 이 원주 위에 두 점, 하나는 A, 하나는 B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를 갈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직선으로 간다 해서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 그렇죠? 가장 짧은 거를 가는 거, 이걸 직선이라고 배웠는데, 원에서는 이 선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현. 그래요. 이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부를 거고요. 부를 때는 현 AB 이렇게 부를 겁니다. 기호는 그냥 선분이랑 같은 거니까 선분 AB랑 똑같이 쓰면 돼요. 지금 현악기의 현이랑 똑같은 거. 아, 네. 현악기의 현. 그 현악기에서의 현은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줄. 그렇죠. 줄. 현악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야금. 가야금이 현악기. 국악 쪽으로 가는구먼. 가야금. 또 바이올린. 또 기타. 네, 그런 다 줄. 줄이라는 뜻이죠, 이 줄. 팽팽하게 연결된 줄 생각하면 될 겁니다.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근데 A부터 B까지를 꼭 이렇게 가장 짧은 거리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곡선을 따라서. 할 리가 없네. 뭐요? 곡선을 따라 이렇게 가는 곡선을 따라가는 요 파란색 요 곡선. 요 곡선을 우리가 호라고 부를 거예요. 호. 반대로 가는 건요. 예,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걸 호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는 이거 뭐 쓸 때는 한글과 영어를 써서 호가 AB 쓰면 되고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위를 이렇게 둥글게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죠, 형과 호는. 네. 아까 좀 전에 아주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은 질문했습니다. 무엇? 선생님,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려고 수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녹색처럼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예 뺑 돌아서. 이것도 똑같은 호입니다만, 그럼 얘를 만약에 얘처럼 쓰면은 구분이 안 되겠네. 얘랑 파랑이랑 녹색이랑 네. 짧은 거랑 긴 거랑 호를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걸 기호래가 좀 더 길게 써요. 좀 더 길게 쓴다고 해결되겠어요? A, B 해가지고 뭐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아니 위로 이렇게. 좀 더 원칙. 그래서 긴 쪽 호를 나타낼 때는 문자를 3개를 써요. A, B 말고 이 중간에 어딘가에 이렇게 C가 있던 걸 해서 A, C, B 이렇게 써요. 3개를 씁니다. ABC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순서가 A에서 B 갔다 C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A에서 C를 갔다 B를 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짧은 쪽 호를 이 용어는 뭐라도 좋습니다. 열호. 큰 쪽 호를 우호 이렇게 불러요. 자, 우열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열반? 우열을 가리다. 그렇지, 우열을 가리다. 우등생. 우수하다. 저요? 뭐요? 우수한 학생. 열등감. 열포. 예, 그런 거예요. 우열. 짧은 쪽, 작은 쪽, 좀 이렇게 떨어지는 쪽을 열호, 큰 쪽, 강한 쪽 이런 쪽을 우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짧은 쪽을 쓸 거예요. 긴 쪽은 잘 안 쓸 거고요. 혹시라도 긴 쪽을 쓰게 될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세 개의 문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죠? 네. 그러면 요도형은 뭘까? 와. 뭐요? 어쨌든 중심이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겠지? 네. 원의 중심. 활꼬리요. 요도형은 뭘까? 이 두 개의 도형을 추가로 배울 건데요. 다시 한번.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 오라고 쓸게요, 그냥. 원의 중심이 있고 원주 위에 두 점을 잡아서 반지름 선분과 그리고 호. 요 셋으로 둘러싸여 만들어진 이 도형을 우리가 부채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저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이죠. 부채꼴. 말 그대로 부채처럼 생겼다 이거지 뭘. 부채살 아니고 부채꼴이에요. 아,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어. 근데 좀 아야. 뭐만 이해가요? 부채처럼 생겼다고 부채꼴.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요거는 반지름 호가 아니라 체크스. 현과 호죠. 색깔살인가요? 현과 호죠. 현과 호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활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얘는 활처럼 생겼다 이겁니다.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활꼴, 좀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부채꼴입니다. 이해가죠? 간단한 질문. 활꼴 중에 제일 큰 거,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활꼴과 부채꼴이 같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같을 수도 있고. 뭐가 같아요? 크기요? 모양이, 도형이. 활꼴과 부채꼴이 같을 수도 있을까요? 네. 네. 원의 중심 지날 때. 언제? 원의 중심 지나는 모양. 반원 모양일 때예요. 중심을 지나는 반원 모양일 때. 이거는 부채꼴로 봐도 되고 활꼴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선생님 부채 모양 아니고 부채 모양 넘어가서 이렇게. 부채를 피면 저렇게 생겼잖아.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활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부채꼴인 거예요. 부채가 이제 여러분이 안 쓰. 여러분은 선풍기 쓰잖아요. 부채 쓰는데요? 부채는 이거 쓰지. 이런 부채는 안 쓰잖아. 저 그런 부채 쓰는데. 근데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는데 그 초등학교 운동회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해서 접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 알아요? 이렇게 아나 봐.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은 막 그 단체 매스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게 뭔가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런 뭐라고 몰라.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차이. 저거 마시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폈다 좀 하는 게 있거든. 네 뭐야 이렇게 3명씩도 돌려서 하는 것도 있어. 운동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이렇게 펼치면은 뭐 이런 모양 되지 않겠어요? 니? 이런 식으로. 저게 부채예요. 아그 있잖아 그 그치? 한소리 할때 거. 이게 판소리가 나와 이게? 아니 그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하지 않니 한 번씩? 이거? 아니 운동회는 모르겠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이 그.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를 안 했어. 맞아. 이런 게 있었어. 나도 기억나거든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반대로. 할거 없는 사람들이 장난치. 그렇죠. 장난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한 명씩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부채꼴로 보면 돼요. 이런 것도. 여름방학 대표 놀기. 쌤 그거 잠들어서 잠도 부채꼴, 놀기도 부채꼴이죠. 쌤 저거 누구 거예요? 무슨 이해가 저런 시간 보였어? 너. 이런 식으로 용어들은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참 좋죠. 나중에 이제 부채꼴 넓이를 구하라, 활꼴 넓이를 구하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파이.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파이알 제목. 지금 이거 할 때가 즐거운 거지. 아이 이름 배우고 얼마나 간단해. 원의 이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부르고요.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부르고요. 원주율은 그러니까 원의 둘레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원주율이에요. 무슨 비율이에요? 지름에 대한 비율. 원 주위가 지름의 몇 배일까? 그걸 계산하는 게 원주율이죠. 어쨌든 이제 원주 할 때 그 원주 원의 한 바퀴를 알아는 말 원주 그리고 원주 위에 두 점 잡아서 이거를 직선으로 연결한 건 현. 곡선 원을 따라가는 거를 호라 부르는데 짧은 자꾸 이거를 저기 옆에 짧은 쪽, 긴 쪽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배워봤고요. 여기 할선이란 말도 나오네. 둘이 사귀나 봐요. 발사? 시끄러워요. 누나 그거 좀 해요. 활선이란 말 나온 김에 접선이란 말도 같이 할게요. 여기 교재에 없지만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나게 직선이 생겼을 때 이 직선을 우리가 할선이라 불러요. 정의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현의 일종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의 연장. 그렇죠? 현의 연장. 원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뭐라고요?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할선이 부르고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접선. 원과 어떻게 와서 봐? 선생님 아까 말해줬어요. 말해줬잖아요. 내가 얘기했다고 난 적이 없는데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요런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원과 한. 요 한 점에서 만난 요 점을 접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 자세한 얘기는 중3 때 할 겁니다만 그냥 나온 김에 잠깐 하는 거예요. 할선, 접선. 용어가 많다. 여기 만나 그럼 요 점들은 뭐라고 부를까? 딱히 부를 말이 없어. 그냥 교점이라 부르면 돼요. 만나서 생긴 점 이런 뜻으로. 근데 요거는 물론 이것도 교점이긴 하지만 요거는 좀 더 정확한 명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접점이라는 단어예요. 이 접한다는 표현은 여기 시골에서 농사 혹은 뭐 과수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단어인데 접한다. 그 접점이 없었다. 접붙이기. 접점이 없었다. 그치? 너랑 나랑은 살면서 왜 접점이 없지?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아산 사람이야? 나도 아산 사람인데? 너 초등학교에 나왔어. 다르네. 중학교에 나왔어. 다르네. 고등학교는? 다르네. 너 지 동네 어디야? 다르네. 야, 너랑 나랑 왜 접점이 없냐? 이런 거죠. 동네랑 다르니까 접점이 없는 뭐요? 그런 것을 일종의 이제 접한다, 만난다라는 뜻보다는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접붙이기란 말 알아요? 아니요. 이어붙이기.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알 수 있는데 이게 접목. 그 접목, 예. 나무를 좀 큰 나무에다가 이게 어린 묘목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왜요? 어떻게 붙여요? 그러니까 어린 묘목 이걸 키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나무 위에 나무를 붙여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죽은 나무 말고 예를 들어서 한 20년 자란 나무가 있어. 그러면 나무가 20년 정도 자라면은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갔겠죠 벌써. 튼튼하겠죠. 그렇죠. 웬만하면 태풍이 부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안 뽑힐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무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가지 일부러 잘라서 요만큼 칼질을 해요. 칼로 이렇게 잘라내요.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잘라요. 칼로 이만큼 홈을 내요. 홈을. 뭔 얘가 이만큼 홈을 낸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새끼 묘목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새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새끼 나무를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날카로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테이프로 빽빽빽 감죠. 이거 본 적 있을 텐데? 죽어요. 어? 새끼 묘목은 안 죽어요. 자르고 나서 뭐 며칠 정도 지나면은 말라 죽겠죠. 근데 그 전에 자르고 나서 꽂고 꽉꽉 잘 이렇게 묶어주면요. 여기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이 이 위로 가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죠, 새끼나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 안정화시킬 때 하는 이 방법을 접붙이기라고 그러는데 표지 없나 봐요. 농사를 안 지니까 뭐, 그치? 네. 어쨌든 농부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접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근데 접선이 여기 안 나오더라고. 언제 나오지 그냥? 중학교 4학년 때 온다 하시잖아요. 나는 중1 때 배웠거든, 접선은. 교육과정에 많이 건너가. 접선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접점. 그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다는 건데요. 원이 이렇게 있어. 뭐요?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원은 중심이 있을 거고 접점이라고 하는 이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둘을 연결하는 선분을 아까 이걸 반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중심부터 원까지. 직교한다. 반지였죠?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이 반지름과 이 파란색이랑 깜짝색 접선이랑 이루는 값은 몇 도일까요? 하면은 이 90도가 됩니다, 서로. 둘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용어로 설명한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선분은 직교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냥 원래 사실 질문이 이거예요. 왜 직각인데? 몰라요. 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이 몇 도계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업한 역사상 몇 도계 하면은 거의 99.8% 90도요! 대답이 나와요. 근데 왜 90도야 물어보면 99.8% 대답이 안 나옵니다. 0.0. 왜인지는 몰라요. 90도가 왜 되는지는 쟤네 몰라요. 안 배웠는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0.0. 네? 안 배웠는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는 것도 지금. 이거 지금 알려주는 거지?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 혹시 뭐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있을 때 아무도 안 물어봐도 아마 그러기 할걸요? 90도인 건 알겠는데 왜 90도인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이제 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는데 있으니까 하는 거야. 활골이 활선이 나왔으니까 접선도 하는 거고 접선 나온 김에 접점과 이것도 하는 거지 뭐.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이거는 건데요. 점이 있고 선이 있어. 면도 선에 예를 들어 여기 P야. 여기 뭐 A라는 점도 있고 B라는 점도 있고 C라는 점도 있고 D라는 점도 있고 PA, PB, PC, PD라고 하는 이런 선분들이 존재할 텐데요. 이 선분 중에 제일 짧은 건 누구게? PD.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PD. 앞에서 배웠다고요. A, B. 내가 지금 A, B, C, D는 하나의 예인 거예요. 실제 제일 짧은 선분은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PE. 배웠습니다. 앞에서. P와 진짜 선분과 직교하는 그. 네, 그렇죠.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제일 짧다고 했습니다. P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H자리. 살짝 안 맞는데요? 이게 제일 짧아요. pH가 제일 짧아요.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앞에 배웠다고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배웠어요. 기억 안 나? 나요. 기억이 날 텐데 앞에 뭐 이렇게 사다리꼴 있어가지고 이게 A, B, C, D고 이게 뭐 5cm고 이게 뭐 6cm고 이거 4cm고 이게 9cm다 이런 거 있을 때 B에서 DC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4cm.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제일 짧은 거리 이거 4cm. 그쵸? 이런 거리 아니고 제일 짧은 거리 90도 되는 이거였어요.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점부터 직선까지 제일 짧은 선분은 90도가 돼야 돼요. 응용해 봅시다. 그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P라는 점이. 그리고 이게 직선입니다. 여기 A라는 점도 있고 B라는 점도 있고 많은 점이 있을 텐데 잘 보세요. P부터 A까지는 보다시피 이만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반지름 더하기 이만큼인 거죠. P부터 B까지도 이만큼이에요. 뭐? 반지름 더하기 이만큼. 근데 이 접점 자리는 딱 반지름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짧을 거예요. 다른 어떤 점이랑 연결을 해도 항상 반지름 더하기 요만큼, 반지름 더하기 요만큼이지만 얘만 유일하게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이게 제일 짧죠. 따라서 제일 짧음으로 얘랑 수직입니다. 이거를 아는 친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접선, 할선, 접선 해서 이제 잠깐 한 건데 나중에 또 하게 될 겁니다. 90도가 되는 이유는 아마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또 까먹을 테니까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유형 27번에 보시면 다음을 원 위에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를 그려서 다른 색깔로 해야 돼. 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하던 빨간색으로 하던 가능하면은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지울 수 있는 펜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지울 수 있는 펜이 없는데. 지울 수 있는 펜이 없으면 부득이하게 그냥 샤프로 하세요. 괜히 또 볼펜으로 했다가 틀려가지고 채점 안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울 수 있는 볼펜 이거 PPL 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이런 펜 있어요. 이런 펜. 저 틀릴 리가 없어요. 괜찮은데요. 어지부사가 얼마인가요? 자, 이거 PPL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냐고요? 지울 수 있는 펜 이거 메이드 인 재팬이라서 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얼마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얼마인지는 잘 하나에 한 2,000원 하나? 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디서 사냐? 지울 수 있는 볼펜이나 이런 거라서 좋고요. 점 없으면 그냥 샤프로 하세요. 나중에 틀릴 때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152번 호 AB 이건 빨간색이야. 뭐야? 아니 쌤이 해주시는 거니까 틀릴 리가 없잖아요. 틀리도 있지. 시끄러워요?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 내가 틀 수도 있죠? 선생님이랑 완벽하지. 좋은 얘기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152번은 호 AB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돼요. 네. 근데 샤프로 너무 얇게 하면 내가 측정할 수 크게 있으면 측정 안 될 테니까 좀 두껍게 이렇게 이해 가죠? 호니까 38인데. 예를 들어 153번은 현 AB예요. 그럼 이거 뭐겠어? 현이니까 153번은 빨간색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헐. 헐. 뭐만 이해 가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림만 표시하면 돼요. 만약에 154번에 있는 부채꼴은요. 부채꼴 AOB 이거 각도랑 비슷해. 원주 위에 한 점, 중심, 다시 원주 위에 한 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보통 써요. 부채꼴 AOB. 이건 기호로 별로 안 써요. 삼각형은 이런 기호 쓰는 거 기억나요? 삼각형 ABC? 네. 각도 각 AOB 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부채꼴은 그냥 한글로 부채꼴로 써요. 그냥. 왜요? 뭐 굳이 필요하면 이렇게 쓸 수 이렇게 그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어쨌든 알아는 봅니다. 사람들이 이 부채꼴 했는가 알아는 보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잘 안 쓰긴 해요. 있어. 그냥 한글로 부채꼴을 쓰지 보통. 잘 끝냈어요. 본 적은 여기저기서 있긴 한데 대부분 다 그냥 씁니다. 글로 씁니다. 자, 그래서 AOB 하면은 이제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살짝 빗금 정도? 색칠은. 저 색깔 완벽하게 있네. 이렇게 빗금 정도? 경감돼. 새까맣게 칠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적당한 빗금 정도로 칠해주세요. 저 핑크핑크. 엄만 이해 가죠? 그 다음에 155 보면은 각 부채꼴 AOB에 중심각이라고 나왔어요. 중심각. 중심각은 말 그대로 오요. 중심을 연결한 각이에요. 그러니까 각 AOB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게 부채꼴 AOB의 중심각용량이에요. 중심에서 재는 각, 중심각. 그 다음에 156번은 호 AB와 현 AB로 이루어지는 활골을 구하고 있으니까 활골 요 아래 요만큼 부분만 색칠하면 되겠죠. 빗금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틀릴 거 생각하면은 지울 수 있는 걸로 하라고 했어요. 틀릴 것 같은데. 틀릴 리가 없네. 157번은 뭐 쉬울 테니까 아닌데요. 원에 있고 뭐 A, B, C, D, E라고 하는 원주 유의점 5개와 원의 중심 5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1번 원 5의 지름. 지금은 길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선분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선분 AD 이게 지름이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지름 선분 AD. 2번 현. 현은요 몇 개 있어요? 엄청 한 개요. 거기 나와 있는 선분 중에 찾는 겁니다. 둘, 셋. 뭐요? 현입니다. 답은 2개예요. 왜요? 뭐예요? 하나는 아, BC겠고요. 와, 헷갈렸어. 또 하나가 AD. AD입니다. 지름도 현입니다. 그러니까 현 중에 제일 긴 현이 누구게 하면은 지름이네요. 현 중에 제일 긴 현 하면 지름입니다. 그래서 지름도 현이 돼요. 답은 2개인 거예요. 3번 중심각 구하기. 호 DE 이거 아까 얘기했죠. 위에 곡선 모양 나오면 이거 호라고 한다고 했어요. 호 DE의 중심각. 하고. 그렇게 쓰면 안 돼. 각 5가 그럼 뭐 120도 쪽이야 이쪽이야 어느 쪽이야. 그러니까 각 EOT. 예, 각 EOD 혹은 각 DOE 이렇게 쓰면 되겠죠. 4번은 호 AE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AE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120도. 120도 적으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용어니까 채울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부터 이제 슬슬 시작인 건가? 피자같이 생겼. 그래 배고파. 점심때 냉면밖에 안 먹었는데 배고파. 왜요? 못 먹었는데. 역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기가 맛있어. 면만 먹으니까 배고파. 시끄러! 배고파! 근데 밑에 고기 좀 많잖아요. 자 여기 이제 원이 있는데요. 10번 내용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라고 안 했죠? 과연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찾는 거고 같은 크기의 중심각. 정답만 먼저 얘기한다면 둘은 이게 무슨 기억에? 관계가 있다. 아닌데 이거 배웠거든. 무한. 무한대는 참고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인피니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직접 없잖아요. 이만큼이. 메비우스. 이 뭐게요? 길이가 같다. 배웠어요. 크기가 같다. 배웠다고요. 막국해. 이거는 비례한다고요. 어? 또 정확하게는 정비례한다고요. 고급지게 생겼네요. y는 3x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정비례. 정비례죠. 이럴 때 y랑 x랑 정비례한다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반비례는요? 좋은 질문 나왔죠. y는 x분의 5 이거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반비례죠. 반비례는 기호 어떻게 쓸까? 뒤집어서요. 이거 여기도 뚫어서. 뒤집어서. 가운데 짝대기나 보여. 창의력을 막 생각 막 넘치게 해봐 한번. 가운데 X 해요. 이렇게 하면 네? 똑같은데요. 뭐야? 이렇게 하면 이게 반비례의 뜻입니다. x분의 1의 정비례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 이거 5 곱하기 x분의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숫자니까 이거에 정비례하죠. 3 곱하기 x 곱하기 3이니까 x에 정비례하죠. 그럼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반비례는 보통 이렇게 써요. 정비례는 이렇게 쓰고요. 반비례 어쨌든 기호가 이건 없는 무슨 뜻입니까? 정비례해요. 정비례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자, 중심각 크기가 2배, 3배 될수록. 그렇지. 피자 먹자. 와, 피자. 나는 피자가 좋아. 피자 좋아. 난 피자 안 좋은데. 불편. 응? 피자를 샀어요. 이 정도 8조각 나면은 보통 무슨 사이즈인가? 스몰 사이즈인가요?
자, 그래서 8점 했는데 나 한 조각 먹을 거야 하면은 요 중심각 하나, 얘는 이거 하나만큼 먹는 거야. 나는 2조각 먹을 거야, 얘는 중심각 2개 먹는 거야. 다른 돼지니까 3조각 먹어야지. 중심각 3개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심각을 얘를 기준으로 1배, 2배, 3배가 되면요, 이렇게 뭐의 길이도? 호의 길이. 호의 길이. 편의 길이. 요 길이도 요 길이의 2배. 또 이렇게 3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죠, 금방. 그쵸? 네. 중심각이 2배 되니까 호도 2배네. 중심각이 3배 되니까 호도 3배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죠. 편의 길이는요. 중심, 이거 할 거예요. 중심각의 이게 크기는 안 적혀 있었어. 호의 길이와 정비례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올 걸 바로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오네.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랑 비례하고요. 이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채꼴의 넓이와도 정비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피자 하나 먹었더니 뭐 예를 들어서 100칼로리. 두 개 먹으면 넓이가 2배 아니겠어? 그러니까 200칼로리. 3조각 먹으면 3배잖아. 300칼로리. 이런 것처럼 중심각이 2배, 3배 되면 호의 길이도 물론 2배, 3배 되겠고요. 부채꼴 넓이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부채꼴 넓이 역시 요거 한 조각이니까 이거 2조각이면 넓이 2배 아니야? 또 3조각이면 넓이 3배 아니겠냐, 그렇지? 그런 식으로 부채꼴의 넓이도 비례해요.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부채꼴 넓이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중심각 크기,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다 정비례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글자로 다른 색깔로 써줘야지. 그래야 강조가 되겠지. 핑크색. 여기 핑크색. 싫어. 아, 핑크색이 싫어. 현의 길이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 저건 저렇겠어요? 현의 길이하고는 비례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얘의 현은 이만큼이에요. 두 번째, 얘의 현은 이만큼입니다. 과연 중심각이 하나짜리가 2배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 되죠, 2배. 네. 2배 됐는데 과연 이 현의 길이도 2배 됐을까요? 하면 아니요? 2배보다 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짧아요. 왜요? 뭔가 수박처럼 생겼다. 짧아요. 진짜. 다시 할게요. 2배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하면 짧아요. 왜 짧아요? 이거 이 모양이 2개 있어야지 그건데. 그래. 이거의 2배니까 얘예요. 이러면 되겠죠. 그치? 이거 같은 현이니까, 그렇지? 이거랑 길이 같을 거야, 분명히. 또 같을 거. 그러니까 2배면은 이거 2배니까 이 파란 거 2배니까 이 파란 거였을 될 텐데 빨간 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짧은 거 아닌가요? 네.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2변의 길이의 합. 얘보다 커야죠. 반대로 하면 얘가 짧아야 돼요. 빨간색. 그러니까 2배보다 짧아지는 거죠. 이해가요? 야, 그거 나도 보내줘.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아, 나 좀. 한 조각짜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치? 선생님 밑에 거 지워주시면 안 돼요. 쌤, 정지현 뽀 앞에서 찍어요. 아, 네. 아이, 찍고. 선생님이에요. 시끄러. 쌤 얼굴 찍혀요. 예를 들어서 한 조각짜리는 다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조각이야.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 얘랑 중심각이 같아. 그러면요 호의 길이 어떨 것 같아? 호의 길이 서로 같아요. 같겠죠. 현의 길이는요? 같아요. 현의 길이도 같아요. 이 활골 넓이는요? 같아요. 같아요. 부채골 넓이는요? 같아요.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동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합동 개념인 거고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2배, 3배, 4배 비례가 하냐 안 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각이 2배가 되면 그래 곡선 부분 이 치즈 크러스트 피자냐? 아닌데? 그 하와이야. 피자 중에 이 끄트머리에 치즈 들어간 거 있는데 치즈 크러스트 피자 맞아요. 고로곤졸라 피자. 뭐라는 거야? 어쨌든 그 피자 그 치즈 부분이 투주간 부분 남들보다 2배 먹는 거죠 뭘. 아,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분명히 2배 될 거예요. 3배 될 거고요. 양아쳐. 부채가 넓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현의 길이는 절대 안 그래요. 짧아져요. 오히려 2배보다 짧고
세보다 짧습니다. 요게 이제 당연히 요거만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할 때 맨날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현의 길이도 2배, 3배 됐다. 땡인 거죠 이제. 정말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바탕으로 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자, 오른쪽에 있는 169번부터 있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일단 159번 이런 거 그냥 즉답이 가능해요. 그리지도 않을 겁니다. 159번 같은 거 보니까 왼쪽 부채꼴 중심각이 40도, 오른쪽 부채꼴도 중심각이 40도. 중심각이 같네? 그러니까 코의 길이도 같아요. 같겠죠. 3cm, 3cm 같겠죠. 이런 식으로 코의 길이가 같다. 뭐 그런 식이고요. 넘어가서 164번. 왼쪽에 있는 큰 부채꼴은 지금 참고로 중심각이 안 나왔어요. 호의 길이가 8cm죠. 오른쪽 부채꼴은 중심각이 30도, 호의 길이는 2cm입니다. 호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비례하는 게 맞아요. 오른쪽을 몇 배 해야지 왼쪽이 되겠어? 네 어떻게 배. 3배냐 이게. 네 배. 4배잖아. 아 그런데. 그러니까 중심각이 몇 도야? 120도가 되겠죠. 이해 가죠? 그런 식으로 코의 길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만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현의 길이를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중3쯤 가면은 현의 길이도 구할 겁니다만 아직은 못 구해! 선생님 이거 쓸데 없잖아요 근데. 뭐요? 뭐요? 169번. 내가 종종 고등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필요해서 알려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교재에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땡큐하고 쓰면 돼요. 지금 원의 전부가 아니라 원의 절반, 즉 반원이 있는데요. AB가 지름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중심각이 30도짜리일 때 요 호의 길이가 2cm가 나온대요. A를 지나가면서 요 방금 그린 반지름과 평행한 현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럴 때 과연 이 호의 길이는 얼마게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알아요? 재밌겠죠? 아니. 내가 이 문제를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줘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도선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냥 교양 삼아 들으니 기하라고 했던 거 혹시 뭔지 기억나요? 기하, 지하, 지하, 장기하. 장기하, 기하, 도형 그리는 거예요. 도형. 정확히 말하면 도형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넓이. 넓이도 좋고 길이도 좋고. 가. 뭐요? 동료. 동이 아니라 도형. 동료. 도형. 기하. 여러분이 배우는 기하는 기본적으로요. 도형 플러스 하나 더입니다. 뭐? 측량이죠. 측량이 뭐예요? 잰다는 거예요, 뭔가를.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길이를 재고, 각도를 재고, 넓이를 재고, 부피를 잽니다. 지금 측정이랑 측량 차이가 뭐예요? 비슷해요. 자, 그래서 기하는 기본적으로 도형 플러스 측량이고요. 중학교 때는 몰라세요. 논증기하라는 걸 배워요. 논증기하.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논증기하예요. 막국지가 왜 서로 같게 이런 거. 뭐요? A 더하기 B는 평각이니까 알아요. 180도, 알아요. C 더하기 B도 평각이니까 180도, 따라서 A랑 C랑 같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논리적 증명을 하는 기하를 배운다 이거죠, 여러분. 나중에 논리적으로 증명을 안 해요? 그걸 건너뛰어서 이미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기하? 해석기하라는 걸 해요. 해서? 이제 도형 문제를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미 여러분은 살짝 맛배기를 봤어요. 맛배기. y는 x분의 6이라는 반비례가 있어. 이런 거잖아. 그치? 기억나? 네. 여기에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넓이가 얼마? 요. 6이었습니다. 알아요. 6이었습니다. 넓이가. 이거였습니다. 네, 항상 곱하기 그건 있고.
네, 뭐 그죠? x 곱하기 y는 항상 6이니까요. 이게 일종의 해석기예요. 이런 좌표 평면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고등학교 수능 그것밖에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갈 수 있어요. 공부할 땐 겸손해라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는 뭐가 중요할까? 예, 좌표가 중요하고요. 이건 뭐가 중요할까? 논리요. 보조선이 중요해요. 선을 저거 못 풀고요. 선을 추가로 몇 개 더 그려서 아까 얘기했던 뭐 억각, 동의각, 평,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푼다는 거죠. 논증 플러스 보조선.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선이 필요합니다. Z. 이 파란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일단 평행선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절반은 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문제에 평행선 나오면요, 동의각 아니면 억각 뭔가 하나 쓸 겁니다. 이거 도의각 이용해야 돼요. 30도와 동의각 여기입니다. 네. 그럼 이해 가요? 30도와 동의각. 동의각은 F자라고 했어요. 그쵸? F자. F자. 얘랑 얘가 무슨 각? 동의각. 억각은 무슨 글자? Z. Z자. 혹은 N자인가요? 얘랑 얘가 억각이라고 했죠. 평행선일 때는 크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거 평행선 나왔으니까 얘랑 분명히 동의각자리이므로 30도면 30도가 됩니다. 이해가죠? 네. 두 번째. 여기는 몇 도일까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안 그리면 이 각을 못 찾죠. 여기 30도요. 왜 30도죠? Z. 이등변 삼각형이었어요. 네! 그래요. 이등변 삼각형. 이거 중심입니다. 반지름이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요. 두 개 이렇게. 아. OA랑 이거 없네 글자가. 이거 D구나. OD랑 OA랑 길이가 같습니다. 반지름이라서.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길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몇 도죠? 거기요 120도요. 그렇지. 삼각형의 내각 기압 때문에 120도. 그럼 끝났죠. 왜?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30도, 호의 길이가 2cm고요. 이쪽에 있는 부채꼴은 8cm 중심각이 120도. 지금 호의 길이 찾는 겁니다. 8cm. 몇 배? 4배. 4배죠. 따라서 몇 cm 하면은 8cm. 8cm가 된다 이거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내가 선생님 이거 밑에 해석 좀 채워주실 수 있어요? 네가 채워. 나 안 채워. 아이, 야 이렇게 알려줬으면 다 풀어준 건데 뭘 채우는 거? 그럼 다 풀어주는 거 더 돼? 얼마? 시가 없는데요? 뭐요? 아니 여기 선생님 다 안 적으셨어요? 있잖아. 선생님 안 적으셨어요? 내가 안 쓰는 거지 다 있잖아 거기. 그래서 채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설명 잘 들었으면은 아 뭐겠구나 그럼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이제 한 장 분량밖에 안 남았어. 녹화하는 김에 안 끊고 한 번에 갈 거야. ADO? ADO가 어디? ADO? ADO, COB 오디오, 30 아우디오. 님 지우지 마세요. EAO 아, 뭔 말인지 이해가죠? 나.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하 단원의 특징이 이거야. 뭐냐면은 대수. 그러니까 1학기야. 쉽게 말하면 1학기는 이런 거 기억나죠? 뭐 0.3x 빼기 2분의 1은 뭐 4분의 1x 더하기 뭐 0.35 이런 거 기억나죠? 그쵸? 아니요. 자, 아이씨 뭐가 아니야. 1학기 때 이런 거 같은 거 기억나? 1,000원씩 네. 활용? 잘 생각해봐. 이게 활용이에요. 쌤들이 수업하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야. 쌤들이 수업하면요, 이걸 쓴 다음에 풀이를 어떻게 해요? 곱해요. 그게 아니야. 풀이를 그저 양면에 이제 뭐 100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게 아니라 내 말은 풀이를 그 밑에 쓰고 그렇게 해요, 그쵸? 이해가요? 대수는 그렇게 한다고, 대수는. 근데 기하는 어때요? 그 안에 그냥 도용에다가 다 표시하고 끝나요, 그냥 이렇게. 이해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기하를 못해요. 왜요? 그림을 안 그리잖아. 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실을 쓰면은 분명히 실은 따라 쓴단 말이야. 저 미술실에서 그림 잘못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거기 붙여놨어요 칠판에다가. 나 여기 엘사 그린 거 봤죠? 네. 이거요? 네. 무슨 말인지 하냐고요.
기하는 풀이가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르겠지만 중학교 문제 풀다 보면은 대부분 요 안에다가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쟤는 얼마. 도대체 왜 이거 해석을 왜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뭐요? 해석을 왜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그 연습을 시키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런 연습을 지금 거기서. 근데 너희들은 안 그런다고. 너희들은 분명히 나처럼한다고 이렇게 네. 깨닥깨닥깨닥 얼마 이런다고 분명히. 깨작깨작.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몰라요. 이거만 보면은 어떤 순서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거는 1, 2, 3, 4, 5, 6 계속 풀잖아. 이건 작가한테처럼 번호 그리면 이거는 어디가 1인지 모르거든 이제. 번호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내 말은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따라 그려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이거 풀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용할게요. 뭐요, 엄마? 대수에서 여러분 이거 문제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쓰는 거랑 기하에서 이거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대수는 이걸 하지만 기하는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제 기하를 못 해요, 이제 애들이. 그림도 못 그리고요. 순서도 다 까먹고요. 에휴. 작도 그렇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이제 74쪽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는 무슨 관계일까? 마찬가지 비례한다, 정비례한다예요. 그러니까 중심각을 2배로 하면은 남들보다 2배 더 많이 먹는 거죠, 피자를. 이해가요? X분의 Y분의 173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답 나오죠? 네. 어차피 둘은 합동이기 때문에 아유 뭐 x가 뭔데? 넓이네 9겠지 뭘, 그치? 넓이는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178번처럼 왼쪽은 118번. 넓이가 12제곱cm 118번이 어디 있어요? 178번이요. 왼쪽은 넓이가 12제곱cm 오른쪽은 넓이가 4제곱cm. 넓이가 3배네? X가 120cm. 그럼 중심각도 3배일 거야, 이런 거죠 이제. 이해가죠? 이해가죠? 네. 하지만 스킵. 75페이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입니다. 물론 중심각이 같으면 똑같기는 해요. 180번처럼 40도, 40도. 중심각이 같네?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5cm, 5cm 같다 이거야. 이해 가요? 네. 근데 거기 오른쪽 유형 32번 OX 문제. 양계사님 다 틀렸다고요. 클릭 선생님이 채점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 나는 그렇게 한다. 진짜 뭐. 야 이거를 OX 문제를 번호별로 채점하는 게 어딨어. 클릭 선생님 그렇게 해드려요. 그래 그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네. 야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려도 다 틀렸다고 하고 다시 풀어봐 하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야. 너 요거 틀렸으니까 요거만 고쳐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야. 어떤 문제인지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한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저 초등학교 문제 중에 도형 막 그렇게 해놓고 다음 중 합동인 것을 모두 짝지으시오 이런 거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와 바, 짝짓기. 뭐 나와 다 이렇게 쓰는 거 있어. 그치? 이게 쓰다가 예를 들어서 너는 요거 하나 틀렸다 하면은 이런 거는 내가 밑줄을 쳐요. 왜요? 왜냐면 이거는 나와 다가 틀렸으면 나랑 누구랑 합동인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 이 다음에 또 오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쌤 근데 이거 한 개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이게 틀렸는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요. 그런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도 많거든. 얘네들은 그냥 공부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이런 친구도 많거든. 내가 CCTV로 다 봤어요. 다 본다고. 딱 봤더니 전 열심히 영어 과습기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영화 보서 이양과 이양, 배양이 배양, 아니다 장량이구나. 장량과 배양이 붙어서 둘이 붙었어. 4번, 5번에 앉아서 뭔가 하고 있었고요. 그쵸? 뭐라고 있었어? 떠든 거 아니고요. 네, 그거 알려주면서 하고 있더라고 둘이. 그러니까요. 봤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맞은편 뒷좌석에는 저요?
정모분이 핸드폰을 하고 있어. 아닌데 이거 숙제는 다 봤습니다 내가. 예. 대답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얘기했듯이 다 하고 노는 거 갖고 물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다 안 해가지고 네. 숙제하고 있어요. 다 하고 노는 걸 내가 물어보면 안 되지. 니들은 다 안 했잖아 지금 1학기 교재 완료 안 한 거야? 다 안 했잖아 니들. 다 하고 놀면 난 물어보 안 그래요. 놀아 편하게 자 그냥 상관없어. 집에 가도 돼. 안 했잖아 다? 힘들게 놀고 있어. 그런 거 아니고 알려줄 아 그러니까 뭐 오늘 또 틀렸어? 뭐 했어? 하잖아. 다 봤다. 그래 장량. 난 다 봤다고 얘기했지. 그래 장량. 아 내 말은 시끄러. 이거를 내가 틀렸다고 표시해줬어요. 너 이거 틀렸어. 근데 이거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릴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죠 이거를. 그래 장량. 근데 OX 문제는 아니잖아. 이거 틀렸어 하면은 아 X구나 이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OX 문제는 하나씩 추적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이런 거는 내가 체크해 줄 수 있어요. 너 이거 틀렸어. 그리고 OX 문제 선생님 앞에 184번 호의 길이 중심각 크기랑 X 정비례한다. 5죠. 준비할 하니구나. 호의 자 현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 틀린 겁니다. 호 중심각 부채꼴 넓이 맞는 거죠. 185번 X. 185번 X. 현의 길이 나왔죠. X.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X죠. 186번 5. 부채꼴 넓이입니다. 중심각이랑 정비례해요. 5. 187번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도 X. 부채꼴의 넓이는 다를 수 있다? X.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위에 써 있어. 한 두원 또는 합동인 두원. 반지름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자, 한 원에서만 그럴 거야. 아니야. 나는 합동인 두 개의 원에서 그럴 거야. 어쨌든 X. 반지름이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X. 반지름이 같은 상황에서 중심각이 같으면요 부채꼴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7번도 X. X입니다. 무조건 같아요. 188번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지만 현의 길이는 다르다? X. 네, 중심각이 같으면요 호도 같고 현도 같다고 했으니까 X가 되겠죠. 오늘 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 고치고 1학기 거 다 하신 분들은 풀어주셔도 되겠죠. 광고 계속.